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인간 행동과 경제적 인센티브가 맞물려 역효과를 낳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정책의 숨겨진 면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좋은 의도는 정책의 출발점이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1. 인간 행동에 대한 단순화된 가정. 정책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흔히 선이라는 가정에 기대어 세상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그저 숫자나 이론처럼 단순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고 환경에 적응해 나갑니다. 인간은 감정과 본능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선택으로 가득 찬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한 논리나 계획으로 모든 행동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 확대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이 정책은 기본적인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닥뜨립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지원금과 혜택에 의존하게 되어 점차 노동 참여를 꺼려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노동의 의욕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쩌면 매우 인간적인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의도한 도움은 그들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줄 수 있지만 동시에 활력을 잃고 멈춰 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가끔 불가피하게 마주하는 모래밭에 빠진 발자국과 같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은 지속적으로 변하며 때로는 우리가 의도한 길과 다른 곳으로 이끌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하는 정책이 무조건적인 도움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더 큰 존재의 무게나 고립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가격 상한제를 들 수 있습니다. 가격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담긴 이 정책은 결국 소비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물건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단순한 숫자만으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공급자는 점차 자신의 제품을 팔지 않게 되고 생산을 중단하거나 수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소비자는 원하는 제품을 구할 수 없게 되고 그 빈자리를 암시장이 채워나갑니다. 이런 결과는 마치 우리가 단순히 흐르는 물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물이 갈 길을 찾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행동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선이라는 감정만으로 세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행복과 안전, 공정함일지라도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은 항상 우리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이익을 줬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본능과 감정,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설계할 때는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심리적 요소, 행동의 다양성, 그리고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는 너무도 다양한 배경과 사연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인센티브 구조의 왜곡. 세상에는 우리가 직접 설계한 보상과 처벌의 구조가 매일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동을 조정하고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정책은 보통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길을 찾아갑니다. 경제적 인센티브가 때로는 의도된 목적과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정책을 생각해 봅시다. 복지 혜택이나 생산 보조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목표를 맞추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생산 효율성이나 품질 향상에 덜 신경을 쓰고 단지 요건을 맞추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보조금 정책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종종 이 보조금이 필요 이상의 의존을 만들어내거나 정말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규제 강화라는 정책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형식적 준수를 강요할 때 기업들은 규제를 충족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실제로 제품의 품질 개선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서류와 절차가 중요해지고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해지며 기업들이 규제에 맞춘 표면적인 변화만을 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책을 통해 사회의 변화와 개선을 추구하지만 정책이 도입될 때 그 안에 내재된 보상과 처벌의 구조는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타층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부추기고 결국 본래의 의도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지나치게 단기적 성과에 집중할 때 우리는 종종 장기적인 가치를 희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기 성과 평가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람들은 즉각적인 수치나 결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비전이나 지속 가능한 성과보다는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조직이나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놓치고 결국 그 변화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계한 보상 시스템이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할 때 의도된 변화는 흐릿해지고 본래의 목적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도덕적 헤이 모럴 해저드와 역선택 애드버스 설렉션 같은 경제적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더 중요한 장기적인 선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이 사회의 더 나은 방향을 이끌어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인간은 항상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 길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결국 인센티브 구조의 왜곡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정책과 계획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단순한 이론이나 규칙으로는 완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구조는 때로는 예상 외의 방식으로 작용하여 원래의 선한 의도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은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3. 피드백 루프와 시스템 효과. 세상은 단순한 선형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은 복잡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산됩니다. 사회는 그 자체로 복잡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하는 모든 조치는 결코 고립된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되돌아오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 변화는 끊임없이 서로 얽히며 우리가 의도한 결과와는 다른 의도치 않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우리가 조용히 물에 던진 작은 돌이 결국 큰 파문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돌을 던진 직후에는 그저 작은 흔들림에 불과하지만 그 파장은 점차 확대되어 예상치 못한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고 그 이후의 연쇄적인 반응들이 우리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 신규 주택 공급 감소, 장기적 주거난 심화. 예를 들어 임대료 규제라는 정책은 임차인들을 보호하려는 아름다운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임대료를 낮추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주거 비용을 줄여주는 혜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러오는 2차, 3차 효과는 점차 눈에 띄게 됩니다. 임대료를 규제하면 주택 공급자들은 이윤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새로운 주택의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장기적인 주거난이 심화되며 임대료는 여전히 제한된 공간에서만 형성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점차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국 주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갈등과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임대료 규제라는 작은 조치가 결국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고립과 불편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최저임금 급격 인상, 일부 저숙련 노동자 고용 감소. 또 다른 예는 최저임금 급격 인상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아름다운 목표에서 출발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기치 못한 피드백을 만들어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거나 노동력 대신 자동화를 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고용 불안정성을 겪게 됩니다. 이 정책은 결국 저숙련 노동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불행한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학업 경쟁 완화 정책, 사교육 시장 확대. 마지막으로 학업 경쟁 완화 정책을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너무 경쟁적이어서 교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고민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학생들에게 여유와 평화로운 학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될 때 오히려 사교육 시장의 확장을 불러옵니다. 공교육에서 경쟁을 줄이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며 결국 교육의 기회는 더 큰 불평등을 낳게 됩니다. 경쟁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큰 교육 격차를 만들어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책의 1차 효과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2차, 3차 효과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과를 뒤바꿔 놓습니다. 작은 변화가 일으키는 큰 파장은 우리가 설계한 정책이 단순히 선형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사회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작용의 연속이고 그 속에서 하나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들을 일으키며 점차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자주 목표를 향한 빠르고 직접적인 길을 원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책의 효과는 때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길고 복잡한 과정 속에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고 시스템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는 결코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피드백 루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진화하는 그 흐름 속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심층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길은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교훈들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4. 정보의 한계와 중앙 집중적 설계.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없이 다른 얼굴들로 가득 차 있으며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하나의 틀로 맞추려고 합니다. 단일한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으며 그것이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정책이 현실에서는 그리 쉽게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얼마나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책 설계자들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정보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역, 산업, 계층마다 상황은 너무도 다르고 이 차이들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내려지는 일률적인 정책은 이 모든 미세한 차이를 무시한 채 적용됩니다.
국가 차원의 규제, 일괄적인 법률, 하나의 기준은 지역마다, 계층마다, 산업마다 그 고유한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솔루션을 추구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현실과 다른 사람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고 그 차이를 무시한 채 정해진 규칙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의 유연성을 잃게 만듭니다. 현장에서는 그저 이론적 해결책이 아니라 진짜 삶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 기회의 부족을 겪고 또 다른 사람은 건강 문제와 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앙의 정책 설계자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정보는 제한적이고 그에 따라 그들의 결정은 항상 일부 사람들에게만 최선이 될 뿐입니다. 결국 정보의 불완전성과 중앙 집중적 설계의 한계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정책은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상태에서만 작동하고 실제로는 사람들의 삶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괄적인 복지 정책이 때로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경제적 자립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규제 강화를 위한 일률적인 법안은 지역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로 인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의 한계 속에서 정책은 그저 하나의 틀에 맞추려는 노력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은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은 유연성과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한 해결책입니다. 중앙 집중적 설계는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목표로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양성과 유연성이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화된 정책이 아닌 다양한 현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책 설계의 깊이를 더하는 작업입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사람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작용하려면 그 안에 세밀한 차이와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변화가 진정으로 사회에 스며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배경과 다양한 요구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이야말로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로서 우리는 모두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정치적 유인과 단기주의. 정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희망의 증표이자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자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정책 결정의 과정 속에서는 단기적인 정치적 유인이 종종 그 길을 가로막고 본래의 이상은 점차 흐려져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은 진정한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인들이 선거의 압박 속에서 당장의 성과를 추구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보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유인이란 표를 얻기 위해 혹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눈앞의 성과를 중시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유리함이 미래를 위한 길을 좁히는 아이러니는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선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행복과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책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이 선의는 종종 현실적인 제약과 타협의 틈 속에서 사라지곤 합니다. 정책의 초석이 된 이상적 목표는 하루아침에 정치적 요구와 충돌하며 그 타협의 과정에서 점차 원래의 취지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 미래의 변화를 위한 대담한 계획보다는 내일을 위한 적당한 타협이 우선시됩니다. 선거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이나 지속 가능한 성장 같은 중요한 가치들은 그늘에 가리워지고 대중의 눈길을 끌기 위한 정책들이 앞서 나가게 됩니다. 이는 마치 긴 여정의 끝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했던 우리가
갑자기 눈앞의 작은 것에 이끌려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은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그 길을 조급하게 가는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정치적 유인은 결국 지속적인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 단기적인 유인에 의해 정책은 본래의 이상을 잃어가고 사람들은 결국 지속 가능한 해결책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정치적 유인은 종종 가장 고귀한 의도를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아야 할 변화가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성과로 대체되고 그로 인해 미래의 세대는 그 혜택을 고스란히 놓쳐버립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정치적 유인을 고려하다 보니 세월이 흐른 후 우리는 그 영향이 어떻게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넘어서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선의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 선의는 현실의 벽 앞에서 때로는 왜곡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변화를 위한 대담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본래 취지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내일의 이익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유인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일에는 선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세운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발점에서 우리는 항상 희망과 변화를 꿈꿉니다.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는 언제나 고귀하고 순수합니다. 하지만 선의가 그 자체로 성공의 보증 수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의도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의도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인간 행동의 복잡성, 경제적 유인, 그리고 사회의 미세한 상호작용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욕망뿐만 아니라 본능적이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움직이는 다양한 요인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의도한 바와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정책은 단순히 선한 의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는 겸손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정책 설계자는 그들의 마음속에 고귀한 목적을 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복잡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 타협과 조정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겸손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책은 실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불완전한 정보와 예기치 못한 변수들 속에서 다르게 구현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미래를 향한 낙관적 기대와 현실을 향한 깊은 이해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반드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정책은 결코 단순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를 잃지 않되 그 의도가 어떤 현실적 장벽에 부딪힐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적 유인, 경제적 구조, 사회적 갈등이 얽히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선의는 시작에 불과하고 그 시작을 어떻게 이어가고 실현할 것인가가 진정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변화의 길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로소 성공적인 정책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의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현실의 복잡함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영향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이해가 우리의 정책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의도가 아닌 의도를 넘어서는 깊이를 가진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통해 정책 설계에서 인센티브와 시스템의 복잡성을 얼마나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선의의 정책이라도 제대로 된 설계가 없으면 결국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